이혼이 확정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강민수는 첫째 아들 준호와 함께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살았던 집을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7시, 민수는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예전에는 지은이 아침을 준비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준호야, 일어나야지. 13살 준호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아빠, 좋은 아침이에요. 응, 좋은 아침. 빨리 씻고 아침 먹자. 민수는 간단한 토스트와 우유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요리 실력이 늘었지만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아빠 요리가 점점 나아지네요. 준호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하지만 민수는 아들이 자신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3살 아이가 어른스럽게 굴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면 동료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이혼 소식은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괜찮으세요? 몇몇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민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친자가 아니었다면서요? 20년 친구가 배신한 거라던데. 정말 충격적이죠. 작은 목소리들이 민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모르는 척하려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수는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료들과 함께 식사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편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준호가 요즘 좀 힘들어 보입니다. 시간 되실 때 상담 한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퇴근 후 민수는 준호를 마중 나갔습니다. 학원에서 나오는 아들의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오늘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준호의 대답은 늘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 학교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지은과 민재도 함께 앉아 떠들썩했지만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 둘뿐이었습니다. 아빠, 민재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준호가 동생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거야. 엄마가 잘 돌봐주고 있을 거야. 보고 싶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빠도 보고 싶어. 민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7년간 아버지였던 민재가 그립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그럼 만날 수 있어요? 그건 좀 복잡해. 민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 민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지은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준호 잘 지내고 있나요? 민재가 형아 보고 싶다고 해요. 민수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민수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준호 어디 있니? 방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 많이 힘들지?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준호는 어떠니? 학교 생활은? 그냥 그래요. 민수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준호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준호도 어른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민수야, 아이가 너무 의젓해. 13살이 이렇게 어른스러우면 안 되는데. 저도 알아요.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니? 잘 모르겠어요. 사실 민수도 궁금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어머니가 돌아간 후 민수는 준호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하니? 별로 안 해요. 정말? 가끔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뭘 물어보는데? 동생은 왜 안 보이냐고요? 그럴 때 뭐라고 해? 엄마랑 살고 있다고 해요. 준호의 대답에 민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호야, 힘들면 아빠한테 말해도 돼. 네, 알아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혼자 견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준호의 방 앞을 지나다가 멈췄습니다.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준호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들어가 아들 곁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아빠. 준호가 아버지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민재가 보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어요. 아빠도 그래. 민수도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됐어요? 아빠도 잘 모르겠어. 미안해. 아빠 잘못 아니에요. 준호가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아빠만 믿어, 알겠지? 네. 민수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준호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아이의 상처, 그리고 자신의 고통까지. 모든 것이 잔해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가 있었으니까요. 아들과 함께라면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는 7살 민재가 어머니 지은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지은이 얻은 작은 원룸에서 모자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지은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사회적 손가락질이 계속되었고 새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잠깐만. 지은은 무기력하게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집이 바뀌었는지, 왜 아빠와 형이 없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는 안 와. 왜요? 그냥 안 와. 지은의 설명은 늘 그뿐이었습니다. 현우는 처음에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민재가 자신의 아들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도와줄게. 정말? 당연하지. 민재는 내 아들이잖아.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우의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친구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박현우 씨, 사무실 좀 나와보세요. 상사가 현우를 불렀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사직서 내는 게 어떨까요? 저는 권고사직입니다. 현우는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현우의 가족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친구를 배신할 수 있니? 어머니가 실망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결혼한 여자랑 바람 피운 게 어쩔 수 없었다고? 그게 아니라 당분간 집에 오지 마. 창피해서 못 살겠어. 현우는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시선이 현우를 짓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지은과 민재를 도우려 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요즘 너무 힘들어서.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서 잘렸어. 그리고 집에서도. 현우는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민재는 조금만 기다려줘. 다시 일자리를 구하면. 하지만 현우의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민재는 현우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민수를 아빠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진짜 아빠는 언제 와요? 현우 아저씨가 너의 진짜 아빠야. 아니에요. 진짜 아빠는 다른 사람이에요. 민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밤이 되면 민재는 울었습니다. 아빠, 아빠. 작은 목소리로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재야, 울지 마. 지은이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아는 어디에 있어요? 형아는 아빠랑 살고 있어. 저도 아빠한테 가고 싶어요. 안 돼. 지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민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가족이 흩어졌는지, 왜 자신만 어머니와 있어야 하는지. 유치원에서도 민재는 힘들어했습니다. 민재야, 아빠는 어디 계시니?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안 와요. 왜? 몰라요. 민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궁금해했습니다. 민재 아빠는 왜 안 와? 우리 아빠는 매일 와. 민재는 아빠 없어. 아이들의 말이 민재를 아프게 했습니다. 현우의 방문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잠깐씩만 들렀습니다. 현우야, 너무해. 지은이 따졌습니다. 미안해.
요즘 정말 힘들어서. 민재는 어떻게 해? 조금만 참아줘. 언제까지?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은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새 직장을 구하려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혼 사유가 알려져서 더욱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회사와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원룸 월세도 밀렸습니다. 이씨, 월세 언제 주실 건가요? 집주인이 재촉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미 2달 밀렸잖아요. 지은은 절망스러웠습니다. 민재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엄마 안 울어. 눈물 나고 있어요. 민재가 지은의 뺨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재가 잠든 후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모든 게 자신의 잘못 같았습니다. 민수를 배신한 것도, 현우와의 관계도, 민재의 불행도. 민재만이라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현우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왜 이제 와? 새 직장을 구했어. 이제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현우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야 해. 부산? 거기서 새로 시작하려고.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민재는? 같이 가자. 갑자기. 여기 있어봤자 좋을 게 없잖아. 현우의 제안이었지만 지은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민재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또 다른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지은은 민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이 필요할까요? 민재는 꿈속에서도 민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작은 입술에서 나오는 간절한 부름이 지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수는 준호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생필품을 사러 나온 길이었습니다. 아빠, 우유도 사야 해요. 응, 알았어. 부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제법 익숙해진 일상이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서는데 민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 앞에서 작은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재였습니다. 7살 아들은 예전보다 많이 말라 보였습니다. 옷도 조금 헐렁해 보였습니다. 지은도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빠! 민재가 민수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지은의 손을 뿌리치고 민수에게 달려왔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아빠! 민재가 민수의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민재가 반가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민재야. 민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민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지은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민재야, 이리 와. 싫어요. 아빠랑 있을 거예요. 민재는 민수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 씨.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는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재야, 어서 와. 지은이 아이를 데려가려 했지만 민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 아빠랑 살고 싶어요. 민재의 말에 세 사람 모두 멈췄습니다. 민수는 민재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재야, 왜 저를 버렸어요? 뭘 잘못했어요? 아이의 질문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은이 민재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민재야, 아빠 바쁘실 거야. 아니에요. 아빠는 안 바빠요. 민재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민수는 갈등했습니다.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민재야, 엄마 말 들어. 민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아빠랑 놀고 싶어요. 그때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한 번만 민재랑 놀아줄 수 없어요? 민수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제발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아빠를 찾아요. 아빠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해요. 민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7년간 아버지였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집에 가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준호를 보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자신에게는 준호가 있었습니다. 민재야, 아빠는 가야 해. 왜요? 왜 또 가요? 민재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민재를 떼어냈습니다. 엄마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지내. 아빠. 민재의 울음소리가 민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은이 민재를 안아들었습니다. 민수 씨, 정말 안 되나요? 죄송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가요. 민수는 준호와 함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빠, 아빠. 뒤에서 민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민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민재.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준호도 동생이 걱정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민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뭘? 민재 말이에요. 준호의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잘 모르겠어요. 동생은 보고 싶은데. 준호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랑 그 아저씨가 한 일은 나빠요. 그래. 민재는 잘못이 없지만 준호는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재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빠, 저를 버렸어요? 아이의 질문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민수는 7년간 민재를 진짜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첫 걸음, 첫 말, 첫 생일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복잡해졌습니다. 준호를 생각하면 더욱 어려웠습니다. 13살 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민재 만나도 돼요. 뭐? 저도 보고 싶어요. 형으로서. 준호의 말에 민수는 놀랐습니다. 정말? 네. 민재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준호의 생각이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복잡해질 수 있어. 알아요. 그래도. 준호는 무언가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재를 외면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날 민수는 처음으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분명했습니다. 지은과 현우를 용서할 수 없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를 보고 나니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7년간의 아버지 노릇이 그렇게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민수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민재를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민재를 마주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고민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빠, 누구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현우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현우가 아니었습니다. 수염이 거칠게 자란 모습이었고 옷도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줘야 할까요? 민수야, 나야. 현우야.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쉬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현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앉아. 민수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구나. 응. 깔끔하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우를 보기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글쎄. 별로야. 현우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일은? 망했어. 완전히.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한 사업이 실패했어. 사기당한 거야. 사기? 투자금을 모두 잃었어. 빚만 남았지.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도 없어. 가족도 연락 안 받아. 민수는 현우의 처지가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지은이랑 민재는 헤어졌어. 현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언제? 한 달 전쯤. 내가 돈도 없고 일도 없으니까. 그럼 민재는? 지은이가 키우고 있어. 혼자. 민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현우가 갑자기 소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우야, 뭐 하는 거야? 민수야, 미안하다. 현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일어나. 아니야. 이렇게라도 사죄해야겠어.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다. 15년 결혼 생활을, 20년 우정을 내가 다 망쳤어. 민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현우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제발 민재만은. 민재가 뭐? 민재만은 도와줘. 아이는 죄가 없잖아. 현우의 간청이었습니다. 지은이가 혼자 키우기 힘들어해.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민수는 현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건 내가 해결할 일 아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꼴로. 현우는 자신의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민재는 아직도 너를 아빠라고 불러. 매일 찾는다고 해. 그 말에 민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그럼 한 번만이라도 만나줘.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 민수는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현우가 미웠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현우야. 응? 내가 왜 그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도 몰라. 정말 순간의 실수였어. 8년간 순간의 실수야.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이를 사랑한 거야? 아니야. 그냥 외로웠어. 외로워서 친구를 배신해.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우는 계속 사죄했습니다. 민수는 현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친구였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현우야, 일어나. 민재 만나준다는 거야? 아니야.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뭐? 너 때문에 내 가정이 무너졌어. 준호도 상처받았고. 민수는 현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알아. 하지만 민재는 내 아들이야.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상황에서. 그건 내 문제야. 민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절망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정말 아무것도 안 도와줄 거야? 도와달라고? 내가 나한테? 민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한 일을 생각해봐. 현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 민수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현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뭐? 민재를 미워하지는 마. 아이는 정말 죄가 없어. 그 말을 남기고 현우는 나갔습니다. 민수는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현우의 몰락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그 아저씨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 민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호의 질문에 민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잘 모르겠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민재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준호의 말이 민수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우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민재만은 도와줘. 아이는 정말 죄가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고통받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현우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였습니다. 현우가 서울을 떠났대. 어디로? 모른다네. 연락도 안 된다고 해. 현우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현우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재가 걱정되었습니다. 진짜 아버지마저 사라진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민재를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우가 사라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준호의 생활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14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많이 자랐고 얼굴에는 어른스러운 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보다 요리를 더 잘하게 되었고 집안일도 척척 해냈습니다. 아빠, 오늘 제가 저녁할게요. 고마워. 우리 준호가 정말 의젓해졌네. 이제 저도 어른이에요. 준호의 밝은 웃음이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안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주말에 뭐 해? 친구들이 놀자고 할 때마다 준호는 아버지를 걱정했습니다. 아빠랑 있어야 해서. 괜찮아. 친구들이랑 놀아도 돼. 민수는 항상 준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13살 때부터 어른이 되어야 했던 아이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부자는 한강에서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준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응, 너 덕분에 행복해. 정말요? 정말이야. 너 없었으면 아빠 어떻게 살았을까?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아빠가 있어서 행복해요. 부자는 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온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민재 생각 안 나세요?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끔 생각나. 저도요.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잘 지내고 있을 거야. 하지만 민수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몇 주 후, 우연히 지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의 회사 동료를 통해서였습니다. 지은 씨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던데요. 어디서? 마트에서요.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민수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민재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한다고 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재와 지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어제 꿈 꿨어요. 무슨 꿈? 민재랑 같이 축구하는 꿈이요. 그래? 민재가 웃고 있었어요. 예전처럼요. 준호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빠,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중요한 얘기예요. 준호가 민수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 민재는 제 동생이에요. 민수는 놀랐습니다. 준호야. 피가 아니어져도 전 민재를 동생이라고 생각해요. 준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7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요. 그게 가짜일 수는 없어요. 민수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동생을 지키고 싶어요. 지킨다는 게 도와주고 싶어요. 민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싫어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민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14살 아들의 순수하고 용감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준호야. 네. 너 정말 훌륭한 형이구나.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울어요? 응, 감동받아서. 민수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너 같은 아들을 둬서 아빠는 정말 행복해. 그럼 민재 도와줄 거예요? 생각해 볼게. 정말요? 응, 약속해.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준호의 말이 마음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민수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바다 보러 갈까? 좋아요. 부자는 인천 앞바다로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바닷가에 서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민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상처와 치유.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아빠, 뭐 생각해요? 그냥 여러 가지.
민재 생각이에요? 그것도 있고. 민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뭘까? 뭐요? 피로 이어진 관계가 가족일까?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가 가족일까? 준호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왜? 아빠와 저는 피로 이어졌지만 마음으로도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민재와 우리는 마음으로 이어져 있어요. 7년 동안 쌓인 마음은 아무도 지울 수 없어요. 민수는 아들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방법을 찾아보자. 정말요? 응.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해볼만 해요. 준호가 밝게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칼을 흩날렸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 이야기는 끝난 건가요? 아니야. 새로 시작하는 거야. 어떤 이야기로?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민수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될 거야. 힘들어도요? 힘들어도. 부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은과의 관계, 민재와의 만남, 그리고 상처의 치유까지.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혈연을 뛰어넘는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이라는 것. 민수는 바다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재야, 형이랑 아빠가 널 잊지 않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방법을 찾을 테니까. 파도 소리가 그의 말을 바다 너머로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더 깊고 더 따뜻한 이야기가.